먹고 사는 거 챙겨왔네? 흰색. 어우. 이걸로 써야지. 자, 볼게요. 순환방울과 이게 물론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여기는 지금 수남이랑 금강 영원로 그다음에 촉견 이게 세 개가 묶어놨잖아. 근데 이러지 않을 수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 시험 범위 중에 하나씩 더 묶여놓을 수도 있고 요것만 니네 학교 같은 경우는 쪼르륵 얘만 나오고 저기가 말았고 니네 같은 경우는 짬뽕으로 나온 저기가 말았고 근데 그게 딱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지? 니네도 또 얘네만 묶여 나올 수도 있고 니네도 섞여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주제가 이 정도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금강 영원로 촉근회 일설 또 뭐야? 문제를 풀기는 다 푸는 거지? 네. 문제 풀고, 그러니까 주관식만 조금 다 쓰고 풀었다는지? 네. 자, 순환방법부터 보면 얘는 일단 뭐 자칫 아는 거 좀 불러봐. 풍류적 이런 것도 뭐라고 한다고? 강호 한정가라고 하지. 그래서 주제는 뭔데? 자연 속이야.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정취를 느끼는 거. 그래서 얘 특징은 뭐니? 소리, 비유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계속 얘는 뭐니? 아 이것도 나오지. 농사 짓잖아. 왜? 형은지. 그리고 보통은 양반들이 유배가 뭐 하냐? 야 이거 안 하거든. 안 하고 그냥 신화 쓰고 뭐 이래서 자연 누르라라 신성처럼 막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도 나온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 왜 유배 종류가 있다 그랬지? 그런 거. 그래서 생계까지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조차도 얘는 뭐라고 얘기하지? 즐겁게 얘기한다. 자연 노릇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즐겁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다음 뭔가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만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가서 하나씩 보고 모의고사 문제나 좀 읽어보고 그리고 니네 서술형 그거를 조금 보자. 그리고 자 얘는 금강영어로 얘는 뭐라고? 연실요지 일단. 그래서 조금 다르지 얘는. 충실, 연전지사.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지. 자연 나오면 일단 둘 중에 하나지. 알지 얘들아? 뭔데? 강호한정 당연히 나오는데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뭐까지? 영근지정 이런 것까지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영근지정 안 나왔다. 순환방법과는 그치? 여기만 나왔다. 그래서 얘는 임금에 대한 임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임금한테 감사한다. 여기 이런 거 뭐라고 그런다고? 역군 이라고 하는 거 알지? 그래서 얘는 네 임금이 죽었어. 저와 같이 임금을 생각하면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 충성. 어쨌든 임금이니까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유배지에 있고 수리적인 표현이 나오고 얘는
훈적 이렇게 특징이고, 그 다음 바른말 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현실 비판. 이고, 그래서 특징은 유추 사용하고 있다. 동사 이용한다. 대비도 나온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슬람은 얘는 현대소설이고요. 성장소설이고. 성장소설이 뭔지 알지? 애가 어리다는 얘기. 커가는 과정, 성 느끼는 거를 쓰는 거지. 상징, 성장, 교훈, 이고. 전쟁 주제는 뭐라고? 전쟁의 아픔과 치유로 볼 수도 있고, 또 실질적인 주제는 이쪽이 되겠지. 편견으로 편견과 차별. 야, 서로 우리 작품 중에 서로 다른과 차이를 인정한다. 이게 뭐 있었지? 니네 시험 아닌가? 니네 아닌가? 어쨌든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얘는 여관지어도 나올 수 있어서 일단 상처받은 사회적 약자 위로. 특징은 실존적인 문제, 소년의 성장기를 통해 소년의 성장기로 얘기를 함으로써 뭐라고? 누군가의 개인적인 상처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상처임을 에서 나아가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랑 쟤네 싸움하는 것도 그렇지. 이런 걸 보여주는 소설이다. 선호사는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아니야. 선호사는 그냥 시니까 성찰적, 독백적, 성사하고 이러한 상지향 일상적 소재 가정이랑 또 힘박 가정이 를 인하여서 친근감을 드러낸다. 구전에 나오는 안분주적 태도가 나타난다. 안분주적이 보인다. 그리고 고백적이면서도 의지적이고 주제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삶. 특징은 다양한 부사로 사용. 그래서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색채어 쓰고 회의적인 시선과 대조. 색채어 사용했다. 대조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니까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정기적 영웅적 그리고 중랑국보 저대로 담고 있다. 얘는 특징이 뭐라고? 영웅이 한 명이 아니라 그랬지? 그리고 원래는 상대편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여기서는 상대편도 되게 뛰어나다. 그리고 또 하나 영웅과 그 주인공과 적대적 인물 모두에게 적대자 모두에게 뭐가 있어? 조력자가 있음.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면 되고 이게 제일 틀이야. 일단 교과서 많이 하니까 좀 정리해서 외워보자고. 자, 순환방언가는 자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보자 얘들아. 순환방언가랑 금강영원록이랑은 일단 둘 다 어디서 쓴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면 되지? 자연 속에서 쓴 거야. 그러니까 자체는 당연히 부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근데 얘는 아예 어디로 간다고? 강원정 중에서도 풍류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도 나온다고? 생계, 먹고 사는데 일하는 거 또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뭐를 얘기해? 즐겁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쪽이고 얘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또 어느 쪽? 임금에 대한 연금지정 요게 좀 더 강조된 뭔지 알겠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작품들에는 두 개가 짬뽕이 되잖아. 근데 얘는 좀 그쪽으로 특화돼 있고 얘는 이쪽으로 특화돼 있고 바탕은 같지만 베이스는 같지만 그래서 엮어는 임금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임금이 죽었어. 그래서 그런 죽은 돌아가신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을 나타낸다. 야 이거 보면 공통적인 거 하나 있지? 뭐지? 표현법에서 얘도 서리가 나오고 얘도 서리가 나오네. 그런 거 문서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리고 자 촉견 페이설 얘는 뭐라고? 요거만 기억하면 되지. 교훈적인 내용이다. 그다음 뭐 했니? 비유했잖아. 강아지로 이렇게 바른 말하는 사람을 앙앙앙 짖는 개로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짖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뭐라 하잖아. 그거 자체가 뭐라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배척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조금 다르지. 그래서 얘는 바른 말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촉변 페이스. 그러니까 떠드는 걔한테 조용히 시키지 말라는 얘기지. 결국은 제목은 그런 거에 대한 거지만 그 다음 자 얘는 그래서 뭐 특이한 거 뭐 나오니? 이런 거 유추 대비 보사 또 인용했다. 옛날 거니까 보사 이런 거 거의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봐도 되고 자 그러면서 또 얘는 뭐라 그러냐면 선우사랑 고래의 꿈을 같이 묶어서 보면 성찰적이고 독백적이다. 얘도 어때? 고백적이다. 야 고백적인 게 뭐냐? 독백적인 거 비슷한 거죠. 그럼 얘네 둘이 뭐가 비슷한 거야 지금? 어조가 비슷한 거죠. 뭔지 알겠지? 둘이 어조가 비슷하다. 그런데 얘는 자기 성찰로 간다면 얘는 뭘로 가지? 의지로 간다. 마치 뭐 같니? 우리 왜 일반적으로 저항시 같은 거 볼 때 윤동주하고 이육사 있잖아. 윤동주는 어느 쪽이야? 성찰쪽. 이육사는 의지쪽. 이렇잖아.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 비슷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주제가 뭐라고? 고결한 삶. 순수하고 고결한 삶을 살겠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우리? 순수한 양심, 뭐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내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왜 그런 거잖아. 많이 나왔지 그런 작품들이.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다. 근데 그걸 뭘로? 일상적인 소재 뭔데? 흰 밥과 가자미 이런 걸 뭐해서? 의인화해서 주는 효과는 뭔데? 친근감 주면서 일반 고전에 나타나는 안 번지죠. 비록 내가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고결하고 순수하게 살 거야 이런 걸 나타내는 의지도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아주 강한 의지는 아니에요. 그냥 흰밥을 이렇게 먹으면 즐거워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아 얘가 이렇게 순수하게 살라 하는구나 이런 걸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의지적이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시는 얘는 의지적이죠. 남들이 뭐라 그래도 회적인 시선 이거 말이나 남들은 아이씨 쟤 왜 저러고 사니 이거거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니? 이런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데 화자는 어때요? 아니 나는 고래를 찾으러 갈 거야. 고래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고래가 뭔데? 화자가 꿈꾸는 이상향이겠죠. 그래서 이걸로 보면 얘랑 어때? 일반적인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화자가 대하는 게
대조적인 시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지, 화제의 의지가 나타난다 라고. 그래서 얘도 보면 꿈을, 이게 만약에 얘 꿈이 고비라고 순수하게 사는 거라면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좀 차이점 뭐야? 의지적이다, 얘는 암묵적하고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얘도 역시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삶. 그리고 얘 특징은 뭐니? 특징적인 건 여기서는 흰밥, 가자미 이런 게 나왔다면 색깔이 나왔잖아. 얘도 여기서 뭐 나와요? 색 튀어나오죠. 그럼 봐봐. 색 튀어나오고 얘 또 특이한 게 뭐? 부사어 사용이 되게 많죠. 부사어 사용을 많이 한 게 이 시의 특징이에요. 사실 시에서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의지적인 시에서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윤동주 이육사만 봐도 이육사의 시에서는 차라리 동도 뽑히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뭐 되게 많이 나와요. 뭐 갑자기 생각나네. 그 절정 겨울은 강철로도 무지개인 것보다 거기서는 부사어가 매 행마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강조할 때 뭐하고 연결된다고? 부사어가 많이 쓰였다는 것 자체가 의지적이라는 거하고도 통한다라고 알아두시라고요. 그다음 이슬람 경정하고 얘는 이제 현대소설인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치? 봐서 알겠지만 어렵진 않아요. 성장소설이라는 것 자체로 뭐를 볼 수 있다고? 소년의 성장기를 다룸으로써 이런 여기서는 전쟁이 아니라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이런 큰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개인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전 지구적인 상처로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뭐 실존적이다 이게 그거예요. 어디서 살든 어떤 색깔 얼굴 색깔을 가지고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든 이런저런 거에 상관없이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 이걸 말하는 거라서 실존적이다라고 얘기했고 주제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죠. 전쟁입니다. 포인트는 이거 전쟁입니다. 아 얘가 외국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게 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사는 세상에 편견과 차별로 상처받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로하는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대소설 중에는 비교적 안 어려운 거고 그다음 얘도요 영웅소설인데 얘는 조금 특이하다고 했죠. 누구야? 공이랑 선이에요. 근데 얘네가 형제예요. 둘 다 잘났나요? 둘 다 잘났네요. 국난 극복,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을 구해내는 건데 여기서는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영웅이 나타난다. 또 적대자도 일반적으로 다르죠. 일반 적대자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웅과 적대자 모두에게 뭐가 나타나? 조력자가 있다. 이게 다른 거하고도 많이 특이한 거.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들아, 얘는 어차피 고속소설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인물은 어떻게 될까요? 선악, 대결구도.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고전이니까. 고전 특징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시점은 뭘까요? 당연히 전작이죠. 전작에다가 얘네는 뭐도 나온다고요? 편눈도 나오죠. 그럼 편눈 나오는 부분도 찾아서 챙겨놓을 줄 알아야 되고요. 얘는요. 시점이 뭐예요? 나가 나오잖아 어쨌든. 나 나오고 뭐라 그랬어요? 아자 그 누구지? 시작인가 그러시기 이게 뭐 있잖아. 아산? 하산. 그렇죠. 그래서 하산이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응? 얘기 안 해줬어요? 이 친구들이 왜 그러나? 시험 내가 봐야 되는데 들어볼까요 그럼? 그럼 이슬람부터 볼까요? 한 장 넘겨볼게요. 그 공부했어. 이슬람부터 볼게요. 자, 얘들아, 이 34번에 있는 보기 같은 거 좀 봐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작품을 이해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슬람 볼게요. 이거 앞부분의 줄거리 어딘지 알지? 한 장만 넘겨줍니다. 한 장. 내가 지금 썰어준 거에서 한 장만 넘기면 되잖아? 아는 거죠? 차별받으면 살아. 11쪽, 11쪽. 알죠? 차별받으면 살아온 고아인 나는 자 차별에다가 세모해 보시고요. 나에다가 세모해 보시죠. 얼굴을 스크랩하는 진리가 있다? 근데 누구예요?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잖아. 그럼 뭐예요? 이건 지금 주인공이잖아. 유행군으로 참전했다가 한국에 정착한 터키인 하산은 자기와 자신과 비슷한 흉터를 지닌 나를 고원에서 데려와 보살핀다. 자,
하산이 자기랑 비슷한 흉터를 지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나 보죠. 나를 고아원에서 데려와서 보살핀다. 하산은 가게 운영 열어주고 근데 얘가 가게를 하고 있어. 여기서 누워서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예요? 응?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예요. 저쪽이에요. 우리나라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나 뭐 된 거야 지금.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 고아된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 있은 거예요. 근데 나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제 되게 외롭고 그랬을 거 아니니? 엄마 아빠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였어? 차별을 받았죠. 얘가 받은 차별과 하산이 받은 차별은 다른 종류이긴 했을 거예요. 그치만 어쨌든 똑같은 상처가 있죠. 뭔데요? 차별받았다는 거, 차별받고 산다는 거. 그죠? 그런데 그래서 얘는 얼굴을 스크랩하는 취미가 있는데 어쨌거나 참전을 했다가 이 사람은 뭐였어?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를 데려와서 살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 하산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줄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게를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고 폐렴까지 걸려서 점점 몸이 쇠약해져요. 사람들은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했다. 자, 밑줄 쳐봐.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했어요? 그 밑에 나오잖아. 자신들과 그 진한 글씨. 자신들과 다르다는 사실 때문이죠. 다르다는 것만으로 그냥 무서워했어. 이런 게 뭐예요? 편견이잖아요. 편견. 하산 아저씨가 겁을 준 적도 없고 불량스럽게 한 적도 없고 품에 무기를 숨긴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들은 하산 아저씨 여름에는 다르다는 사실 하나뿐이었다. 호수임을 들어서 눈이 더 깊고 그윽해서 이거 말 그대로 뭐예요? 그냥 외양면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뭐예요? 다르죠.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 다르게 생겼죠. 이것만으로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럼 얘들아 말 그대로 진짜 두려워만 했을까요? 저 사람 좀 무서워 피해야 돼 이러기만 했을까? 이 얘기 속에는 뭐도 들어있어요.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런 게 당연히 다 들어있는 거죠.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한 자는 행복한 삶을 살았음에 분명하다. 자,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슷한 거지만 그림자라니까. 뗄래야 뗄 수는 없고 어느 정도씩은 다 다르고 조금씩. 그러니까 다른 건 이상한 게 두려운 게 아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이 말을 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야 라고 이제 애가 생각하는 거고요. 차이가 유사성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걸 안다 해도 이거 다 누구 생각이야? 차이는부터 바로 열어봐. 차이는부터 바로 열어봐. 그러고 쭉쭉 갈게요. 자, 그걸 안다 해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불쾌감과 공포를 어쩔 수 없다는 사실. 한번 오줌을 누기 시작한 방광이 텅 빌 때까지 멈추기 어렵다는 것이 어렵듯이 타인에 대한 혐오감도 있죠. 그런 생각이 생기게 된 원인이 제거되거나 그 혐오감을 적당한 이유를 찾아낼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당연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그 말하는 사람은 행복했던 자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들을 무시해도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행복한 자들이라고 한다. 까지 가로 닫아보세요. 이거 누구 생각? 나 생각이네, 나 생각.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1인칭 주인공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얘기는 뭐예요? 하산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안에 뭐도 들어가? 혐오감이 들어가잖아. 지금 혐오는 두려움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아시죠? 혐오감, 두려움 이런 게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오히려 차이는 그저 유사성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던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일 거다 라고 지금 생각을 했어. 그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도 되니 얘들아? 이 나라는 아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얘야말로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일 뿐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잖아. 자기를 들여다 사는 사람인데 하산이. 그죠? 그렇다면 나 역시도 뭐예요? 행복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애들, 강포에서야 어선눈을 뜬 지 얼마 안 되는 애들, 아니 엄마 뱃속에 여전히 웅크리고 있는 생명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경멸해도 좋다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생명체들은 하산 아저씨를 보고는 까르르 웃었다. 자, 거기 밑줄 치세요.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경멸해도 좋다는 교육까지. 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르치나요? 애기 때? 야, 너 우리랑 다른 사람들은 좀 무시하고 혐오하고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야? 반어적인 표현인 거 알겠어요? 반어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꼬는 거죠. 비꼬는 거죠. 뭐를?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을 꼬는 거죠. 살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애들이? 이건 사실 학교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누구한테서 배운 걸까요? 그럼요. 엄마, 아빠, 주변 사람들이죠. 살아가면서 아유 야 이쪽으로 저 사람 있는 데로 가지
이쪽 와. 이랬겠죠. 그러니까 애들도 아 그래야 되는 거구나. 애들은 그렇게 다 흡수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학교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삶에서의 그들에 대한 차별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는 스크랩하는 얼굴들을 재배열했다. 얘가 뭐라 그랬어 아까부터. 얼굴 스크랩하는 취미가 있다 그랬었잖아. 자, 스크랩한 얼굴을 재배열했다. 흔히 한국인의 전형이라고 여겨지는 얼굴들을 기준 삼아서 그 비슷한 얼굴들을 사방에 배치하는 식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몽타주와 비슷한 작업. 이거 내가 얘기했죠. 어떻게 그리는 거지? 왜 글씨로도 쓸 수 있고 사람 얼굴이 될 수도 있고 그 사진 같은 걸로 그렇게 하는 걸 했어. 하지만 나는 우연히 효과를 노리지는 않았다. 이것은 목적이 분명한 작업이었다. 비춰줘봐. 목적? 여기다 비춰줘봐. 뭔데? 스크랩한 얼굴들을 재배열. 그 중력 바로 밑에. 중력 바로 밑에 스크랩한 얼굴들을 재배열. 그 다음에 거기 5줄 정도 늘어서 목적. 뭐 했다는 거야 그럼? 스크랩. 얘가 사람 얼굴 스크랩하는 걸 좋아하니까 되게 많이 스크랩 해놨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재배열을 했는데 그거에는 분명히 뭐가 있었다고? 목적이 있었다고. 내가 재배열한 목적이 있었네. 그게 뭔지 이제 그 뒤에 가보자. 나는 얼굴로 이루어진 세계 지도를 자, 세계 지도 밑줄치고 목적하고 연결해야죠. 세계 지도를 만들 거였어요. 근데 봐봐라. 세계 지도라는 게 말 그대로 진짜 지도의 의미도 있죠. 세계 지도라는 의미도 있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많이 물론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사진을 보면 어떨까요? 확 떨어져 있겠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면 그게 없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다시 말한 거야. 차별 없는 세상, 하나가 되는 세상 이런 걸 꿈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야, 아우 추워. 얘가 말하는 이 세계 지도가 뭐하는 것 같아? 여기에서는 얘가 보고자 하는 고래와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얘가 꿈꾸는 순수하고 불변한 삶을 살겠다는 거 이런 식의 자신의 삶의 목표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 그치? 그래서 세계지도가 뭐랑 비슷하다고? 고래. 기억해봐. 그랬다. 세계지도를 만들 생각이었다. 얼굴들은 자신의 옆에 붙은 얼굴과 유사해야 했다. 아주 작은 차이가 있으면 된다. 코가 조금 더 높거나 낮거나, 눈이 좀 더 깊거나 얇거나, 광대뼈가 조금 더 있거나 없거나, 피부가 좀 더 밝거나 어둡거나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자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선택하는 얼굴은 기준점이었던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과는 딴판이 되었다. 그러겠죠? 이건 10살짜리 아이가 15살짜리 친구를 지녔는데 그 친구에게는 20살짜리 친구가 있고 그 친구에게 30살짜리 친구가 있었으며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럼 결국 6살짜리가 60살짜리하고도 친구가 된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결국 10살짜리 아이가 100살 노인과도 친구가 된다는 농담과 비슷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농담처럼 무례하지 않다는 거였다. 이건 좀 무례한데 근데 이 그림은 사진으로 연결된 스크랩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내 지도에서 한국인은 중국인이 되기도 하고 아랍인이 되기도 하고 대륙을 넘어 아프리카인이 되기도 했고 유럽인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스칸디나비아도의 통나무집에서 거주하기도 했고 북극에서 이글루를 지었고 파타고니아에서 목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반야나무 그늘 아래 해먹에서 잠들었고 지피 깔린 정글에 오토바이에서 잠들기도 했다. 남십자선과 북십자선 동시에 볼 수 있었고 진짜 사막과 바다를 동시에 거닐었으며 낙타와 야크를 타고 돌아다녔다. 이 A는 뭐예요? A는 상상이죠. 상상. 당연히 아시죠? 뭘 보고 하는 상상이에요? 나가 그가 만들고 있는 세계지도를 보면서 꿈꾼 상상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다?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럼 뭐야? 진짜 다 같이 손잡고 이런 거잖아. 그치? 나는 완성된 지도를 하산 아저씨에게 보여줬다. 그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육점을 나갔다가 이가 하는 가게가 정육점인 것 당연히 문을 열지 못하고 오래도록 자신의 정중을 바람만보다 몰아왔다. 문을 열지 못하고 바람만보다 몰아왔다. 그리고 숨을 곳을 찾는 사람처럼 집 안을 앉아보지 못하고 막 해지고 돌아다니더니 격렬한 유치운동을 마친 사람처럼 지쳐서 잠들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그의 얼굴도 더웠고 그의 가슴팍이 굵직하게 오르내렸다. 금식기간이었기 때문에 자 금식기간 이런 게 뭐라고요?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그 라마단 기간 아세요? 라마단? 밥 안 먹는 해 떠 있을 때 밥 안 먹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묘는 금식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물조차 마시지 않았다. 그의 면면한 입술은 갈라졌고 콧수염은 윤기를 잃었다. 자 여기서도 일단 뭐가 보이는 거야 얘들아? 이 하산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일단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착륙해서 왔겠지. 왔을 때야 지원했겠어. 뭐 지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서 여기가 좋아서 여기가 살게 된 거야. 여기서. 그래서 완전히 한국 사람화
따고 생각을 했으나 차별은 여전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으로서 어때? 이 사람이니까 뭐 해야 돼? 자기 거 지켜야 되긴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 사람이. 그런 걸 다 보여주고 나는 할산 아저씨 머리맡에 완성된 지도를 놓고 그가 기도 시간에 맞춰 깨어나게 기다렸던 것이다. 그죠? 기도 시간은 꼭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 하루에 5번씩 기도를 위해 일어난 할산 아저씨는 내가 만든 지도를 부끄러움 해러 갔다. 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을 발견한 것 같구나. 이쪽 쳐보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끈. 이게 바로 뭘까요? 이건 뭘까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건 인류애겠지요. 이런 걸 발견했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색깔이라든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저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서로 도울 수도 있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이런 인류애 이런 거겠죠. 그런 끈을 발견한 것 같구나. 그걸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아저씨예요. 왜요? 왜죠? 이 아저씨는 뭐 때문에 나 같은 고아를 데려다 키웠을까요? 그쵸. 똑같은 마음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끈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래서 그걸 가르쳐준 건 아저씨예요. 보세요 아저씨. 아저씨 얼굴을요. 아저씨는 어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고 어떤 터키인보다 더 터키인 같아요. 한국인인지 터키인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지. 맞아요. 분간할 수 없게 되는 거. 자 여기 잘 봐. 이 아저씨가 하상이 말한 한국인인지 터키인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단 말이겠지.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의도는 내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도 아니고 터키에 안 살고 있지만 터키인이기도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하나의 여기로 한국인으로 동화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살짝은 서운한 마음이나 이런 거였을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맞아요 라고 말하면서 얘는 그 맞다는 의미가 다른 의미죠. 분간할 수 없게 된다는 거. 그건 아무나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간할 수 없게 된다는 거. 그만큼 아저씨는 이미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얘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이 아이가 말하고 싶은 건 한국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아무나 그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그림 속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그림이에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꿈 같은 거죠. 아시겠죠? 이 완성된 지도가 뭐라고요? 고래의 꿈하고 똑같다는 거. 고래하고 똑같다는 거. 불가능한 꿈 같은 거죠. 네가 아는 현실을 옮긴 거라고 생각했다. 안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 우정, 평화 이런 데가 실존적인 거죠. 평화, 자유 그런 말은 알지만 그걸 실제로 본 사람은 없는 것처럼요. 뭐라고? 이게 바로 실존주의야. 우리 꽃 했었나? 꽃?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하나는 50대 지나지 않았다? 나에게 와서 호시겠다. 안 했나? 안 했나? 써봤네. 안 했네. 하여튼 실존주의라고요. 그거는 알겠어요? 얘들아. 사랑이나 우정이나 꿈이 존재하죠.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거 수학적으로 증명해보세요.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 같은 학문에서는 그런 학문을 뭐라 그러냐면 실증주의 학문이라고 해요. 실증주의 무슨 말이야? 증명되어야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이나 철학에서는 어때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시로 쓸 수 있지요. 이 알잖아. 사랑이 주제인 거 우리 허물나게 많이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문학이나 그런 철학 같은 걸 뭐라 그래? 실존주의 학문이라고 해요. 존재한다면 실제한다. 증명이 아니요. 아시겠죠? 그런 게 가장 그 수학 학문과 기본적으로 다른 점이거든요. 이야기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야? 안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사랑이나 우정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본 적은 없잖아요. 라는 게 뭐야? 감각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라고? 실존적이라는 거라고. 됐어요? 난 너한테 그런 걸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하지만 네가 이런 걸 알게 되리라고 짐작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난폭하고 더러운 녀석이 될 줄? 하얀 아저씨는 숨을 내셨다. 너를 난폭하게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너 자신이다. 하얀 아저씨는 나를 끌어당겨 자신의 넓은 가슴팍에 품었다. 그의 가슴팍은 단단하지 않았다. 네 흉터는 그냥 흉터가 아니야. 그 흉터는 역사가 나련된 거야. 얘 흉터가 뭔데요? 구하라는 거. 엄마 아빠가 없이 혼자 이렇게 외롭고 쿨쿨하게 외국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상처예요. 흉터예요. 그런데 그 흉터는 역사가 염색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새겨져 있는 거다. 이런 의미죠. 역사는 뭔데요?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6.25라는 전쟁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지워진 거다. 얘들아, 역사가 날염됐다? 5글자로 써보세요. 여러분 아는 시험 범위 중에. 아, 니는 아니네. 니는 아는 거네. 엄마의 말. 엄마의 말. 그게 바로 역사가 나름대로 있는 거죠.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역시 내 개인사가 나련된 것들이다. 나도 그렇다. 라고 얘기했고 나는 하산 아저씨가 나에 대해 더 많은 얘기를 해주길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역사가 나련된 흉터. 이 말은 내게 묘한 기분을 불러일으켰다. 자, 역사가 나련된 흉터. 아시겠죠? 이 아저씨는 아저씨대로의 이 흉터를 가지고 있고, 그지? 애는 애대로 가지고 있고, 그 엄마는 엄마대로 가지고 있고, 맞지요? 그걸 좀 더 나아가면 얘들아, 그 말뚝에서 나, 딸. 얘도 어때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죠. 얘는 뭔데? 엄마는 아들에 대한 상처만 있지만 얘는 아들과 엄마가 그렇게 됐잖아. 또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들 모두 다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역사가 나련된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31번 A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알맞은 거. A 아까 그 뭐야? 상상한 거. 그지? 뭐 낙타 저거 다 보이고 양파 낙타 다 보이고 북극성 뭐 다 보이고 이거요?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 묘사 틀린 거 아시죠? 외양도 없고 구체적 묘사도 없고 2번 특정 소재 뭔데요? 세계지도 얼굴을 만든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상상한 장면 맞습니까? 나열 맞습니까? 다 맞죠? 3번 내적 갈등의 원인 없고요. 다양한 관점 없고요. 다 틀렸죠? 공간의 이동 없고요. 인물의 직접 경험 미친 거고요. 인물의 회상 없고요. 속도감 없고요. 나열했으니까 맞습니까? 완벽하게 다 틀린 거죠. 얘는 2번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사람들이 모두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하는 건 아니었다. 맞죠? 누구? 그러니까 안 나는데 얘기 뱃속에 있는 애 이런 애들은 안 무서워했다며. 2번 하산 아저씨는 금식기간에도 가게 일을 하느라 지쳐 있었다고요? 금식기간에 가게 문도 안 열었는데 문도 안 먹어? 틀렸죠? 3번 하산 아저씨가 내가 난폭하게 된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죠. 네가 난폭하게 된 네 자신에 있다. 나는 자신이 만든 지도를 보여주기 위해 내가 만든 지도를 보여주기 위해 아저씨가 깨어나길 기다렸죠? 기도 시간에 깨어날 테니까 나는 얼굴로 이루어진 세계지도를 만들기 위해 스크랩을 하는 얼굴을 재배했죠. 재배한 목적이 바로 세계지도였고 그게 완성됐고 맞지요? 3번 완성된 지도의 기능은 뭘까? 기능 두 인물 사이에 타인들의 시선을 외면하게 한다? 두 인물이 타인들의 시선 뭔 소리요? 자신들의 처지에 불안감? 아닌 거 알겠죠? 외면, 불안감 다 아닌 거 알죠? 함께했던 과거의 경험 회상? 아니요? 앞으로 나가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회 문제의 해결은 아니고요. 서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뭔데요? 여기 나타난 얘들아. 두 인물이 서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잖아. 그 공통된 인식을 서술하시오. 병균이 맞아. 크게 말해봐. 완성된 지도. 수혜는 누가 얼추 얘기했는데. 뭐예요? 여기 본문에 있는 말로 써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절이에요. 띄어쓰기니까 어절이 6개. 그렇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잖아요. 이걸로 연결을 한 거잖아. 공통으로 인식을 한 거잖아. 아가, 경빈아, 알겠어? 그 역사적인 나력, 이게 아니라 역사적인 나력은 이 지도 없어도 얘네 둘이는 이미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데려왔고 얘도 그런 하산 아저씨를 보면서 더 나빠지진 않는 거고 이런 거잖아. 누군가는 날 챙기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완성된 세계 지도를 보고 얘가 기능이 뭐냐 이랬잖아. 그러니까 뭐겠어? 서로 공통하고 인정하고 있다? 이게 뭐야? 너도 찾았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어주는 끈이 있다는 걸 이 부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사람과 사이를 이어주는 끈 이거 34번 자 얘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편견과 차별로 상처받은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이다.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도 있지만 단순히 피해자로만 머무르지는 않는다. 외모의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위로하기도 한다. 라고 봤을 때 틀린 거 1번 사람들이 자신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하는 건 그에 대한 사람들의 뭡니까? 당연히 편견이죠. 두 번째 나가 선택한 얼굴이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과 달라졌잖아. 옆으로 갈수록 그죠? 달라졌다는 건 외모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맞니? 세 번째 하산 아저씨가 나를 가슴팍에 품은 것은 나의 상처를 보듬으며 위로하려는 모습이겠죠. 그죠? 4번 나가 하산 아저씨의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 기다렸다는 것은
하산 아저씨가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을 보여준다? 하산 아저씨가 내 얘기를 더 듣고 싶었다며. 하지만 그랬잖아. 나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주기를 바랬다며. 아저씨 얘기가 아니라. 4번이 틀렸죠. 나의 흉터가 아저씨의 흉터처럼 역사가 나름된 흉터라는 건 이들이 상처를 입고 살아온 사회적인 약자임을 보여준다. 되나요? 넘어가기 아니라 다시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가서 순환방언가 볼게요. 생기는 넉넉하지 않아도 맨 앞에 8쪽. 생기는 넉넉하지 않아도 뜨리나마 풍족하니 이거 무슨 말이라고? 먹을 돈은 없어. 돈은 없는데 어쩐다고? 여기 나가면 저 파도 있고 고추도 있고 저 상추도 있고 막 있어 이렇다는 얘기. 근데 이것만으로도 풍족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뭐야? 처음부터 안분 지죠. 나타나는 거 아시겠죠? 뜨리나마 풍족하니 가난하게 살아도 서러운지는 모르겠다. 리얼하게 얘기 안 해. 가난하지만 서럽지는 않다. 동쪽 햇볕 따뜻하고 북쪽 바람 온화해서 지팡이 바삐 짚고 동쪽 언덕에 비스듬히 섰더니 금사는 버들 그림자고 설색은 맹마루다. 뭐라고요? 금사가 뭐라고? 버드나무 그리고 버들 그림자 설색 이게 뭐나? 눈 왔을 때 핀 매화니까 계절이 언제요? 7월. 매화가 폈다게 버드나무가 있다게 봄이지 봄. 그러니까 늦겨울 초봄인데 그런 때죠. 매화가 있으니까 봄. A. 산새는 봄을 맞아 봄도 나오고요. 노래하면 현지적이고 꽃은 비온 후에 웃음을 머금었다. 의인하고 일주일것도 고추 웃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 봄과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계절 온갖 경치 실컷 다 본 후에 이봐 아이들아 진짜 애들 아니라고 했고요. 서쪽 밭에 일이 있다. 밑줄 치고 서쪽 밭에 일이 있다. 따위 호미 다 각각 챙겨라. 이거 뭐라고요? 일한다고 생계를 위해서 농사 짓거나 이러는 모습이잖아.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갈면서 짊어지고 여러 일항 마친 후에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광주리 둘러매고 뒷산에 올라가니 어린 쥐 못다 크고 고사리는 다 살쪘구나. 그럼 그것도 배우겠죠. 그럼 B는 뭐니? 야, 자, 요거 이제 지워도 되죠? 아까 썼죠? 안 썼으면 빨리 찍어. 안 썼으면 찍어. 얘들아 뭐였다고 아까? 계절 봄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뭐 했어? 의인화했죠. 의인화해서 봄의 정경 흥취 쪽으로 나타내고 있죠. B는 뭐라고? B는 일하는 거예요. 생계를 위한 뭐 농사, 나물 캐기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 C 꺾으면 담으면 바구니에 못 다쳐서 버무리에 올라앉아 채미가가 뭐라고? 나물 캐면서 그냥 흘러하는 거. 채미가를 길게 불러버진 소리에 가슴속이 상쾌하니 무대에서 바람을 샌들 이보다 더 하겠는가. 자, 무대 이거는 이제 뭐 그런 거거든요. 좀 출세한 사람들이 하는 거 올라가서 하는 거였는데 호연지기를 느끼는 거였는데 이 사람 지금 뭐 한다고? 자, C에서는 뭐니? 역시 일하고 있죠. 일을 하면서도 뭐를 느껴요? 폭탄정회 이런 말 들어봤나? 이게 지금 무대에서 공자가 얘기했던 게 뭐야? 폭탄적인 호연지기라는 거거든요. 호연지기는 들어봤니? 보이스드 앰비셔스입니다. 그런 게 호연지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오히려 더 마음도 커지고 이렇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느낀다는 거 자체가 뭐야? 이 사람 지금 그냥 놀고 있는 거 아니거든? 뭐 하게요? 일한다니까. 일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뭐야?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 자연에서. 그게 C까지고요. 잠시 산책하고 누추한 집에 돌아오니 아이는 문에서 기다리고 몸종 새 술은 이거 있다. 한 잔 또 한 잔 마신 후에 낚싯대 비스듬히 들고. 자, 여기서부터 어때요? 술부터는 물을 알았지 뭐. 새 술 먹고
낚시하러 가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자연을 즐기는 거죠. 낚시처를 찾아가니 미끼 없는 낚싯대 고기에 다 물었다. 어조도 내 뜻을 알아. 의심하지 아니하네. 미끼가 없는데도 나 물었대 얘네가.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별로 욕심 없는 삶이에요. 그러고 어조도 내 뜻을 알아. 의심치 아니하네. 뭐라고? 야 아까 여기서 이거 나왔잖아. 꽃을 의인화했었잖아. 어조도 뭐니? 새하고 물고기잖아. 근데 얘네가 자기 뜻 화자의 마음을 알아서 의심하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이것도 의인화. 이거 알겠죠? D. 넓은 물결은 밤낮 쉬지 않고는 물가에서 시짓고 언덕에 올라 휘파람 불며 하루 또 하루 산수에서 소이라니 산수의 즐거움을 나밖에 누가 또 알겠는가? 얘는 뭐 그걸 안 해도 알겠죠? 중요한 아래 흰 갈대 해치고 붉은 여기까지 가자. 자 이런 거 나오면 뭐라 그랬어? 흰, 붉은. 자 일단 색깔 2개 이상 나왔네. 그럼 뭐라 그래 이걸? 색채 대비라고 한다고. 국화에 잔을 띄워 밝은 달을 맞으니 아이고 달도 맞고 있네. 자 이쪽으로 까면 이거 달 맞이 다 뭐 하는 건데 이거? 루랄라 자연순 하는 거죠. 끝없는 맑은 경치 나 혼자 즐긴다. 북풍에 으스스하고 흰눈이 날리니 흰눈이 날려 또 흰눈 그럼 계절 언제예요 지금? 겨울이지. 그러면 가을부터 겨울까지 아니 가을이래 봄부터 겨울까지 이렇게 뭐도 들어있다? 계절의 흐름 너무 들어있다. 언덕과 물줄기가 경요기울이 됐다. 경요기울이 뭐라고요? 눈으로 높인 세상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눈썹을 찡그리면 시를 읊으니 시음이 더 새롭구나. 시, 흥도, 읊고 이거 누르려라 하는 거. 자, 사계절 경치가 다 하지가 재촉하니 게으른 이 몸이 언제 한가할까? 자, 이는요 언제 한가할까? 한가하지 않다고요. 뭐 하느라고? 농사 짓느라고? 아니요. 그렇지. 자연을 즐기느라고. 한가할 틈이 없다. 이런 얘기. 즐거움이죠. 기쁨이라니 근심도 많이 난다. 변방의 병사는 언제쯤 돌아오며 임금의 정사는 임금은 정사를 어찌 돌보시는가. 자 마지막엔 어때요? 마지막에 자 여기까지 룰루랄라 했어 지금. 이렇게 룰루랄라 자연 속에서 이러고 있다가 마지막 부분에 뭐 나왔어 지금? 근심도 있다. 그 근심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 뭔데? 변방의 병사 그리고 임금의 정사. 임금 병사들 얘들아 이거라. 변방에 있는 군사가 언제 집에 올까? 끝나야 오지. 왜 외적이 더 이상 안 쳐들어오고 이래야 되지.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평화를 기다리는 거잖아. 안 싸우고 이런 거 없는 평화로운 때 얘가 언제 올까? 태평성 때는 언제가 될까를 기다리는 거고 임금이 저기를 정사를 잘 하면 어때? 태평성대가 되겠지. 결국 이 사람의 근심은 뭐라는 얘기야? 나는 태평한데 나는 태평성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언제 태평성대가 될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에. 자 그래서 봅시다. 나는 봅시다. 나는 연시조죠. 그래서 상수 오늘 보니까 늙고 병든 이 몸. 얘는 뭐라 그랬지 우리? 임금에 대한 얘기 이따가 했어. 기억나지? 늙고 병든 이내 몸이 죄명조차 지중하니 얘들아 잠깐만 여기에서 순환방언가에 이거 있어요 없어요? 영분지정? 영분지정 없어요.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임금은 잘하고 있을까? 정치를 언제쯤 제대로 되려나? 이런 거지. 임금님께 뭐 충성을 다하고 어쩌고 이런 게 없어요. 자 나는 늙고 병든 내 몸을 제명조차 지중하니 뭔지 아시겠죠? 내가 진 죄가 크다 이거예요. 극중 1월에 1만 염려 찬재 같다. 그러고 청사 넌 그러면 피눈물은 무슨 일이냐? 자 뭐 했다는 얘기라고? 극중 1월에 1만 염려하여 극중 1월 이게 뭐니? 가시극자거든요. 내가 있는 데가 뭐 같다는 얘기야? 가시밭 같다는 얘기예요. 가시밭처럼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1만 염려는 뭐니? 염려가 뭐야? 생각하는 거가 10,000가지가 넘는데요. 젠장물이 밥도 못 먹겠다 생각하느라고. 그치? 그만큼 괴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호산 먼 구름에 창호산 이거는요. 자 얘들아 이 김익이라는 사람이 언제 때 사람이냐면
정조 때 사람이에요. 정조 들어보셨죠? 정조대왕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정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귀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향지에서 돌아가신 정조대왕을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이 뭐죠 이게 청호산 이게 그 정조가 죽은 무덤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를 바라보면 피눈물은 무슨 일이냐? 밑줄 쳐봐. 피눈물 이게 바로 뭐예요? 화자의 정서지 뭐 뭔데? 한의 정서죠. 자기가 그렇게 섬기고 거시기 하던 왕이 죽었으니까 충성은 충성이죠. 어쨌든 얘의 한 이런 게 되겠죠. 세상에 괴로운 일 밤잠 없어 큰 병이 일었다. 그지? 얘 뭐라 그랬어 아까? 극중이를 가시밭 안에 있는 것 같고 아주 그냥 걱정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서 괴로운 일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잠을 다 못 자서 큰 병을 얻었다 이런 얘기죠. 늙은이 예상 일을 나라고 면하겠는가? 늙은이 예상 일을 이건 무슨 얘기니? 누구나 다 늙기도 늙고 죽고 이런 건데 나라고 그걸 면하겠냐? 나도 그렇게 된다 이거야. 늙으면 힘 없어지고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거기다가 게다가 뭐까지? 근심 걱정까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금의 님 생각 자별하니 자별하다는 특별하다는 거야. 님은 누구겠니? 당연히 임금이죠. 임금 생각 특별하니 잠든 후에나 잊을까 싶다. 잊을 수 있을까 싶다. 못 잊겠다 이거죠. 계속 임금 생각이 나서 더 가슴에 한이 되는 거고요. 올라가서 죽어도 못 잊을 일 군친의 은혜로다. 군친 뭔데요? 임금의 친함. 이니까 뭐야? 임금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거라고 볼 수 있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시기는 예사, 보통 일이지만 당연한 거지만 이런 얘기야. 임금이 자식같이 보시던 은덕은 더욱 만극하구나. 뭐 했던 얘기예요? 임금이 자기를 정말 자식 예뻐하듯이 예뻐했다. 이런 얘기잖아. 새 짐승 중 못된 것은 두루미 너로구나. 두루미 세모하셔야죠. 나쁜 애래요. 거풍신 헛소리로 사람을 어리는구나. 사람을 홀린다는 얘기입니다. 거풍신 이거 뭐라고? 겉모습 헛소리로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 바보같이 홀린다? 얘들아 두루미가 어때요? 무슨 색이야? 두루미 하얀색 다리도 길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되게 우아하고 막 우아 사실은 우아해. 근데 얘가 지금 두루미를 얘기를 해서 그렇지 어쨌든 그런 애잖아요. 그런데 그런 겉모습으로 뭐한다? 나를 사람을 홀린다 이런 얘기죠. 나쁜 애예요. 그래서 아마도 주인을 위해서 때때 우는 닭만 못할까 한다. 자, 두루미하고 닭. 얘들아, 닭이 별볼일 없는 거잖아요. 얘는 뭐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 표면적, 이면적으로 볼게요. 표면적으로는 누가 훌륭해요? 얘가 당연히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하얗고 잘 그리고 그렇잖아. 얘는 별볼일 없잖아. 그치만 사실은 뭐란 얘기예요? 얘가 더 훌륭한 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두루미가 보답을 넣고.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연결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식욕. 기억나?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묻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겉 희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더라. 아는 거지? 아는 거지? 연결할 수 있겠지? 백로가 뭐야? 얘도 얘 두루미랑 좀 비슷한 애야. 하얗고 이렇게 해서 다리 길고 하늘하게 들고 있고 이러는데 까마귀는 까마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누가 좋은 애예요? 충신이에요? 얘가 충신이고 얘가 간신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시조들과 연결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성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겠니? 두루미가. 그 다음 샌들이겠지. 정조 다음에 왕 그 신하들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 성은 조개 등난하고 바다는 일배수 같아. 자, 비록 그러하나 이내 몸은 용납하였으니 아마도 세상의 넓은 곳은 여기뿐인가 하노라.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봐봐. 세상에 왜 니네 그런 거 들어봤니? 세상이 돈짝만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니? 못 들어봤어요? 좋아요. 어쨌든 일배수가 뭐예요? 따라놓은 한 컵의 물이란 얘기예요. 세상 바닷물이 한 컵의 물 같대. 그러니까 섬 같은 것도 어떻겠니?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조개, 일미는 조개 등만하다, 섬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세상이 진짜 한 컵에 물만하다? 이렇게 조그맣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비록 그러하나 이내 몸은 용납하였으니 나를 용납했다. 누가? 정조가. 이건 정조하고 나이관계지. 이러니까 아마도 세상의 넓은 곳은 여기뿐인가 한다. 여기 넣는데. 이 사람이 귀염지기, 이 사람이 귀염지기. 뭔지 알겠죠? 왜 세상이 요만하다고 그랬을까? 지금 득세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두루미 같은 족속들이잖아요. 얘가 지금 얘기하기를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두루미 같은 족속들이 온 세상에 뻗어 있는 거잖아. 지금 자기 조정에 온통 뻗어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 세상은 요만할 뿐이야. 진짜 자유가, 진짜 충정과 이런 게 있는 건 나 있는 곳이지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유배지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넓은 곳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평소에 총나라에 남쪽에 항상 많은 비가 오는데 걔는 해를 보고 짓는다고 했다? 걔는 해를 보고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일상을 보고 다름을 짓는 것이다. 하늘만 봤을 뿐이고 그러니까 맨날 비가 오다가 해가 뜨니까 엥? 이래가지고 짓는다는 말이 되니까. 그래서 총나라에서 태어나고 총나라에서 자라서 다만 총나라의 하늘만 보았을 뿐이고 총나라 이외의 하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총나라의 하늘에는 항상 비가 왔다는 것만 알고 밖에는 늘 해가 있었다는 걸 몰랐죠. 그러니 비가 오는 게 일상적이고 해가 떠 있는 게 일상적이 아닌 거다. 해의 일상적인 것이 아니면 곧 이상한 거니까 이 이상한 것을 그것을 짓는 게 당연한 거다. 걔니까. 왜냐면 하늘을 우러러보면 비가 오는 게 일상적인데 어두컴컴한 일상적인 게 이게 일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건 익숙하고 눈에 익었으니까 마음이 편해. 그늘이 점차 열리고 해가 넓게 부르면서 눈앞에 지나감이 더욱 드물게 되고 차례로 익힌 것이 아니니 마음에 스스로 놀라게 되니 논란이 어찌 짓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서류를 했어. 자, 이게 이제 상황이죠. 실제 총나라의 상황을 얘기하죠. 자, 얘는 크게 두 덩어리로 보면 돼요. 자, 총나라의 걔는 비가 오는데 이걸 언제부터 봤다고요? 항상 봤었단 말이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늘 비가 왔어. 어두컴컴하죠. 이게 일상이라고 알아온 거죠. 이게 이 총나라의 개가 느끼는 일상이에요. 비는 근데 뭔데? 안 좋은 걸 뜻하죠. 어두운 거,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상적이요. 이게 일상이었어. 그러니까 이거에 어느 날 해가 떴어요. 이건 어느 날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얘는 항상 있는 거. 얘는 어쩌다가 한 번 이런 거라고요. 어쩌다가 한 번 이런 게 떠요. 그럼 얘는 누굴까? 이건 충심이겠죠. 긍정적 이런 쪽이겠죠. 어떤 긍정적인 거, 옳은 일 이런 거겠죠. 이게 정의라면 얘는 불의. 항상 불의 속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옳은 건 줄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어느 날 해가 뜨면 얘 입장에서는 어때? 이게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잖아요. 일상적이지 않은 일. 자, 요거 누구 입장에서? 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어떻게 된다? 컹컹 짖게 된다. 이게 당연한 거다. 표현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얘한테 처음부터 이런 게 일상이 아니라 이런 게 옳은 것이 일상으로 알게 됐다면 오히려 안 좋은 게 처음 나타났을 때 짓게 됐겠죠.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그 얘기랑 유추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이거는 총알의 계획이 그렇다. 벌써 들리는 거야. 됐어. 근데 나 4시에 또 수업인데 이거 다 무슨 얘기냐. 어쨌든 총들의 기후가 항상 비를 내리지 않게 했다면 안 났었다면 그 개는 해를 짓지 않았을 거고 도리어 비를 짓었을 거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것이 일상이 아니었다면 그죠? 똑같은 얘기죠? 그거 다 안 읽어도 되겠니? 지난 것만 볼까요? 신하차 오히려 악을 보고 짖었을 거다. 아시죠? 신하가 크게 걱정하는 건 항상 비가 오는 게 문제인 거고 악을 항상 행하는 게 문제다. 평소에 총나라에 하늘에서 구름이 끼고 흙비 내리는 날씨를 다소 뜸하게 하고 비가 늘 내리지 않게 하며 한 세대의 날씨를 파악해서 괴이하고 어두운 기운을 쓸어버리고 악이 일상적이지 않게 한다면 곧 해를 보고 짖고 올바름을 보고 짖어대는 것에 대한 걱정이 함께 없어질 거다. 이거 이해되셨죠? 안 된 사람 나는 거라.
좋아요. 오호라. 그래서 해를 보고 짓는 개는 총나라의 날씨에 있고 사람의 힘이 미칠 바가 아니나 올바름을 보고 짓는 습성은 군왕이 한번 마음을 바꾸고 옮기는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건 뭐라고요? 개가 워낙 적응이 돼 있으니까 해를 보고 짓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자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 온 게 정상인데 해가 떴으니까 짓는다고요. 그래서 걔한테 짓지마 이게 좋은 거야 라는 거 백날 얘기하면 소용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군왕 임금이 한번 마음을 옮기는 사이에 실제로 뭐는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 개가 뭐라고 볼 수 있니? 얘는 지금 해는 좋은 거잖아. 좋은 건지 모르고 짓는 거잖아.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뭔지 알겠지?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라면 어때? 옳지 않은 걸 보고, 그러니까 옳은 걸 보고 짓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뭐라 하는 사람한테는 야, 옳은 건데 이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걔는 못 고치지만 사람은 임금이 그래 맞아 너 잘했다. 옳은 걸 보고 너 그러니까 틀린 걸 보고 지적고 옳은 걸 보면 지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사람한테 얘기하면 사람은 아 그래요? 네 하고 고쳐진다는 얘기라고. 요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야 돼? 임금이 태성아 수업 시간에 우유 먹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해를 보고 짓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강아지도 뭐라는 거야 이러지만 사람은 당연히 아 그렇구나 누가 얘기했으니까 임금이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가지고는 고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어디 갔어? 아 진짜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왜 내려놔? 아 그랬어? 군왕이 한번 올바름을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고 옮기는 사이에 올바름을 보고 짓는 습성이 잘못된 거 아니다 라고 말할 수 고쳐질 수 있다는 거야. 신하가 이 글을 짓는 건 하늘 가운데 해가 어두운 흙비에 상하지 않게 하고자 함이고 올바름을 보고 짓는 개들의 소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뭔지 알겠죠? 올바른 걸 보고 이걸 보고 지금 계속 지졌잖아. 이런 개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이거 뭡니까? 진짜 개가 아니라 그런 신하들이 되겠죠. 올바름을 보고 저거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신하들이 없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 글을 썼다. 됐죠? 1번 가나다의 표현성의 특징 설이 다 나와있죠. 설이 답이죠. 감탄사 이거 하나씩 찾아보시면 되죠. 해줘요. 감탄사는 어디에 있어요? 감탄사는 어디냐? 일단 다에는 없는데 그죠? 야 서리는 다 있는 거 알지? 가는 뒤에 상수의 즐거움 나밖에 민 아는가 이런 데 있죠? 얘는 어디 있어요? 나는 서리 두 번째 17수의 두 번째 줄 늙은이 예상이 이 예상 이를 내라고 면할 수냐? 면할 수 없다. 다는 첫 번째 달라 끝나는 부분에 있죠? 논란이 어찌 짓지 않겠는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얘는 감탄사 경외감 자체가 일단 없잖아요. 그죠? 경외감이 뭐니? 리스펙트라고 해요. 리스펙트. 근데 그런 게 없잖아 지금 여기 아이의 내용이. 그러면 실제로 어딘가에 감탄사가 있다 해도 경외감이 없죠. 세 번째 음성상징어 있나요? 음성 일단 가에 없잖아요. 그죠? 가에도 없고 나에도 없고 다에는 있니? 가에도 없을 것 같은데 컹컹 이런 소리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있어? 그냥 짖는다 그랬지 그 짖는 소리가 나온 게 있나요? 있어 없어? 안 보이. 묻고 답하는 방식 있나요? 저희가 물어보고 저희가 답하고 그랬나요? 없는 것 같은데. 인간과 자연을 대조적으로 나타내서 현실 비판을 한다. 일단 가는 현실 비판 아니고요. 나는 비판이 살짝쿵이긴 하지만 자연을 대비한 게 없고요. 다는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지 않았고요. 22번 적절하지 않은 거 A 봄을 맞이하는 반가움 맞습니까? A 봄의 정적 맞네요. B 아이들에게 동사일에 대한 고단함을 아이들도 아니고 고단함도 아니고 즐겁게 이 사람 지금 그죠? 룰랄라. C 노래 부르며 상쾌함 맞죠? 노동의 즐거움. D 소일하는 즐거움. O 사계절의 정취를 모두 누리고 싶다 있죠?
흥취를 느끼게 한다. 그죠? 가에 다른 얘들아. 이거 뭐 여기 달맞이. 이 흥취 중에 있잖아 지금. 그치? 르르랄라 하고 있는데 이 해는 뭐였죠? 옳은 거. 오히려 이걸 보고 이제 걔가 짚고 있는데 어쨌든 옳은 거. 이런 얘기였으니까 다르죠. 해와 달리 흥취를 느끼게 하는 대상. 맞지요? 주름이는 어조와 달리 화자와 동일시 뭐래 주름이 나쁜 놈이잖아 지금. 그치? 세 번째 흰 눈은 뭐였어요? 그냥 계절적 배경이에요. 계절적 겨울이에요. 다의 구름은 글쓴이가 바라보고자 하는 대상을 가리킨다. 일단 다 안 되는 거 알죠? 흰구름이 무슨 얘가 바라보고자 하는 대상이고. 휘파람 뭔가 휘파람도 뭔데요? 르르랄라 하는 중이니까요. 헛소리는 세상을 향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 다가 틀렸죠. 휘파람 비판 없고요. 나의 바다 다의 하늘 모두 탈속적 분위기 탈속 관계 없고요. 그럼 24번. 자, 특정 공간 얘기였죠. 공간. 4번 보세요. 나에서 조개 등만큼 좁은 섬을 세상에 가장 넓은 곳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유배지에서도 백성을 돌봐한다는 유학적에서의 사명감. 아닌 거 아시겠죠? 25번. 2번. 악을 항상 행하는 걸 신하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악을 따르는 거에 대한 우려라고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따르는 거랄게. 아까 그 걔가 뭐라 그랬어? 태어나서부터 계속 비만 거만 봤단 게 익숙하니까 그거 보고는 안 짖는 거라니까. 넘어갔고 선호사 보내고 선호가 뭐라고 얘들아? 친구, 자기 친구. 얘네 반 친구, 친한 친구. 경빈이가 태성이에게, 태성이가 경빈이에게 이런 거. 수연이가 소연이한테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요. 그런 얘기인 거고요. 고래군 말기다 고래군. 자 가부터 갑니다. 낡은 나조반에 흰밥도 가자미도 나도 나와 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만든다. 자 나조반 이거 뭐라고? 밥상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 밥상 이런 거. 자 낡은 나조반에 낡은 이런 걸로 볼 때 막 되게 뭐 이렇게 화려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흰밥, 가자미, 나 이렇게 셋이 주인공이네요 지금. 근데 여기 셋을 흰밥도 가자미도 나와 앉아서 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의마 들어가고요. 쓸쓸한 저녁을 만든다. 자 쓸쓸한 이것도요 뭔가 막 화려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흰밥 그럼 왜 쓸쓸한가 봅시다.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우리라고 얘기를 해. 또 친구죠. 우리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선우가 누구예요? 이 화자의 선우사의 선우가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선우사의 선우가 누구예요? 그렇지. 흰밥과 가자미가 선우예요. 얘한테.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친하다는 얘기고요. 친구가. 우리들은 서로 믿었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이런 사이예요. 우리들은 맑은 물 및 해정한 맑고 깨끗한 모래토에서 하고 긴 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자 이거는요. 한마디로 뭐 해정한 내가 동그라미 쳐야지. 맑고 깨끗하게 살았다 이거 아니고 여태까지 사회에서 살면서 나쁜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착하고 맑고 깨끗하게만 살았다 이런 의미라고. 그래서 우리 셋은 서로 통한다. 그리고 이게 또 뭐라 그랬어? 해정한 이 밑에서 모래알만 헤이면서 이랬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얘들아? 벼요. 내가 얘기 안 해줬어요? 벼가 자라는 거. 벼가 자랄 때부터 씨가 땅에 떨어져서 땅에 심어 놓으면 물 맞고 하면서 또또또또 자라나잖아 이게. 알겠니? 근데 거기다 들어온 걸로 하면 얘가 잘 자라겠니? 당연히 깨끗한 물 먹고 자랐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으로도 마찬가지고 자기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그런 굵은 탓이다. 그다음 바람 좋은 한 걸판에서 물닭이 소리를 들으며 다릿을 먹고 나이들은 탓이다. 이것도요. 나이가 들었다? 마치 화자를 얘기하는 거 같잖아. 그러면서 누구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 또 누가 이거? 가자미, 화자 이렇게 셋 다 자라온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 두 개 묶어봐. 우리들은부터 외딴 산골에서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까지 세 개. 우리들은 그러니까 해정한 모래토 두 번째 바람 좋은 벌판 동그라미 세 번째 외딴 산골 세 개. 요렇게를 묶어서 이게 바로 뭐라고요? 흰밥, 가자미, 나가 살아온 과정, 환경을 얘기한다고.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때요?
그렇게 살아왔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셋은 깨끗하고 이런 걸로 통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이 하얘졌다. 착하디 착해서 새가 쓴 가시 하나, 소나기 하나가 없다. 새가 쓴 이거 뭐라고? 아주 억세 빠진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 하나 없이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해질 정도다. 파리한 게 뭐니? 하얘서 오히려 파르스름한 색이 도는 것까지 말하는 거야. 그만큼 뭐야? 파르스름한 게 뭐야? 하얀 건 순수한 거. 순수한 게 도를 넘을 정도로 순수해서 오히려 아주 고귀한 같이 내가 됐다. 이런 식의 의미예요. 자, 그럼 얘들아 욕심 없다고요 지금? 욕심 없고 정갈하고 동그라미. 욕심이 없어 밑줄 정갈 동그라미. 뭐 센 가시 하나 없고 이런 거요. 이런 게 뭔지 아시겠죠? 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깨끗한 데서 자라고 나오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지만 서럽지 않은 거고요. 외로워할 까닭도 없고요.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고요. 이런 우리 깨끗한 맑고 깨끗한 셋이 모여 있으니까 이런 의미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처음에 왜 쓸쓸한 저녁을 먹는다 그랬을까? 왜 쓸쓸하다고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가 지금 말하는 맑고 깨끗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쓸쓸한 이런 표현이야. 그럼 진짜로 어떤 뭐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쓸쓸하다 이거 아닌 거 아시겠죠? 부럽지도 않다.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다.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때? 세상에 모두 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뭔데? 가자미와 쌀이래. 밥과 친구하며 순수하고 고결하게 살아가겠다. 이런 게 보인다고. 근데 막 꼭 봐라. 분명히 난 얘네하고만 살아갈겠다. 살아갈 것이다.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뭐가 없다? 의지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는다. 아시겠죠? 그 다음 고래. 나는 늘 고래의 꿈을 꾼다. 그래서 고래가 뭔데요? 항상 지향하고 있다. 뭐를? 이상향을. 이런 얘기죠. 언젠가 고래를 만나면 그의 기줄 물을 내뿜는 작은 화분 하나도 키우고 있다. 이건요. 언젠간 만날 거예요. 고래가 뭔데?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 이상향을 하겠죠. 내가 이상향을 실현하게 된다면 나는 걔한테 고래니까 이런 표현을 한 거죠. 뭐 물을 뿜는 화분. 고래가 이렇게 하는 애니까. 이걸 키우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거지. 꿈을. 깊은 밤 나는 심해 깊은 바다에 고래 방송국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들이 동료를 부르거나 먹이를 찾을 때 노래하는 길고 아름다운 허밍에 귀 기울이곤 한다. 진짜로? 이렇게 또또또또또 이거 듣는 거야? 그건 아니고 그만큼 뭐예요? 간절히 바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맑은 날이면 아득히 얘들아 깊은 밤 고래 주파수에 맞추고 먹이를 찾을 때 노래하는데 귀를 기울이곤 한다. 여기 세 줄. 거기 세 줄이 아까 뭐하고 똑같니? 이슬람 종교에서 뭐하고 똑같니? 그렇지. 어디 부분인지 알지? 그 상상하는 부분 하고 똑같은 거죠. 맑은 날이면 아득히 망원경 코끝까지 걸어가 수평선 넘어 고래의 항로를 지켜보기도 한다. 얘는 왜 안 되냐고요? 진짜로 이건 바닷가에 가서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고래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지향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고 난다. 그러니까 얘들아 아까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보세요. 전부 다 뭐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부, 사, 지읒. 늘 언젠가 여전히 아직 순살같이 이런 거 전부 부사어거든요. 아까 뭐라 그랬어? 이런 부사어를 사용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뭐 하고 있다고? 그 뭐에 대한? 고래를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그치? 왜? 꼭 뭐래? 꼭 늘 언젠가 이러잖아. 그 고래가 뭐라고? 그래 이상. 그리고 내가 내 이상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런 의지로 작용을 한다고. 부사어가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그죠? 부사어가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곤 해. 고래는 사라졌어. 이게 바로 뭐예요? 일반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고래는 사라졌어. 그럼 커다란 꿈은 의미 없다고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이게 대조죠. 하지만 밑줄 치고 대조. 일반적인 시선과 화자의 시선이 대조되죠. 나는 바다의 목로에 앉아 여전히 고래 얘기를 들어. 이 얘기 뭐예요? 나는 고래를 꿈꿔. 해마들이 진주의 계곡을 발견했대. 농개가곡이 새털집으로 이사를 한다는군. 봐봐. 하늘에서 분수가 벌써 이만큼 자랐는걸? 이건 뭐예요? 진짜예요? 진짜 무슨 얘기가 들리는 거요?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하지만 뭐야? 자기는 계속 뭐 하고 있어? 고래를 꿈꾸고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화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요. 내게는 아직 많은 날들이 있다. 내일은 오마르의 동력을 배에다 얹어야겠다. 깨진 파도의 유리창을 갈아 깨우겠다. 뭔데 이건? 더 멀리 고래를 찾으러 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거죠. 저 아래 물길을 흐르는 어뢰에 아이들 손을 잡고 쏜살같이 해협을 달려가야겠다. 쏜살같이 이것도요. 바다로 쭈쭈쭈 나가겠다는 어떤 역동성 이런 게 보이고요. 의지 보이고요. 누구나 그렇듯 내게도 꿈이 하나 있다. 하얗게 색깔 나오고요. 물을 뿜어오르는 화분 하나 등에 얹고 어린 고래로 돌아오는 꿈. 그래서 나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의지도 보이고요. 그렇죠? 단어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자, 4번이죠. 색채어 사용해서 세상의 모습 선명하게 드러냈다. 둘 다 흰색이고요. 가는 청각 이거는 나중에 하자. 니네가 문제 풀다 선생님 이거 모르겠다. 어디 있어요? 이러면 찾아줄게. 36번 나를 이해한 걸로 적절한 세우는 거. 5번 보세요. 미음을 통해 고래보다 앞서 나가려는 뭐래 이씨 어딜 고래보다 앞서 나가. 내가 고래를 찾겠다는 이지. 37번 얘들아 고래 꿈에 고래 나와 안 나와? 고래 꿈에 고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진짜 고래야? 진짜 막 이렇게 물 뽑는? 아니야. 그냥 내 꿈이야. 그러니까 고래와 뭐 달리기를 한다든가 고래와 앞서 나고 앞서 내가 앞서 절대 이런 게 나오면 안 돼. 현실적이 되면 안 돼. 가나에 대한 설명. 자 얘는요. 5번이요. 가에서 다니스를 먹고 자란 외다른 산골은 화자가 궁핍하게 살아간 공간 아니고 궁핍했다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왜 외다른 산골에서 자란 건데요? 순수함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어요. 순수함. 그리고 얘들아 다니스를 먹은 건 나는 아니라니까. 다니스를 누가 먹은 거요? 벼가 먹은 거예요. 벼가. 외다른 산골은 내가 자란 거고. 그리고 나에서 진주의 계곡과 새 뻘집은 화자의 꿈이 실현된 공간이에요? 실현된 공간이야? 화자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이겠죠. 그러니까 자 봐봐봐. 화자는 고래를 꿈꾼다. 근데 얘네들 봐. 해마는 뭐를? 진주의 계곡으로 가는 게 꿈이었어. 해마의 꿈은 진주의 계곡이야. 근데 그때 성공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농계 가족들의 새 꿈은 뭐야? 새 뻘집이었어. 이뤘대. 그래서 화분에서도 분수가 벌써 이만큼 자랐어. 이 얘기는 뭐야? 나도 곧 고래를 만날 수 있어.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다지기 위함이지 화자의 꿈이 실현된 건 아니죠. 뭔지 알겠지? 진주의 계곡은 누구의 꿈이 실현된 거야? 해마, 새뻘집은, 농계가족. 이렇게 봐야 돼. 그 다음 백선, 백봉선. 자, 얘네들은요. 백봉과 백선이 아버지 백화스가 전쟁 포로로 한국에 잡혀가자 망월대사가 누구라고요? 조력자겠죠?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백봉, 백선, 동글동글, 망월대사, 동글 조력자. 활용은 부모를 열고 병법을 익힌다. 활용도 동그라미 해보시죠. 얘는 형제는 아니지만 얘도 하나의 영웅이죠. 좋은 쪽으로. 하면 호국이 침범하자. 침범해서 세자를 붙잡아가자. 언제예요? 병자호란이라고 했죠. 병자호란. 송나라 황제는 백송을 원수로 잡아, 그러니까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요. 백봉을 원수로 잡아 백선 활용하게 호국을 상대하게 한다. 호국의 찰남은 세워야죠. 찰남 얘가 적대자죠. 찰남은 새 장수와 대결할 때 신장을 불러 눈물을 일으킨다. 신장 세워야죠. 얘는 누구예요? 얘의 조력자. 찰남이의 조력자. 원수가 장대에서 보다가 원수가 그러니까 얘는 누굴까요? 백봉 아니면 백선일 거예요. 원수가 아래서가 적진을 치고 들어가니 여기 싸우는 장면이 많다그랬죠. 전장이 기척을 분별하지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가까운지 뭔지 모른다. 원수가 왜? 지금 신장이 눈물을 일으켰잖아. 안개와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했어. 안개와 구름을 막 이렇게 놨어. 안 보인다고. 여기서 경빈인지 최종인지도 안 보인다고. 이런 정도라고. 이러니까 백선은 어쨌느냐? 막 그래. 그러니까 백선이 대답하면 형님은 나를 살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둘이 우무 중에 동생과 하는 거 보니까 원수가 저기네요. 선이네요. 아니구나. 공이네요. 어쨌든 신장은 어찌 분별하리요? 밑줄 뭐라고요? 동생과 신장을 어찌 분별하리요? 밑줄 뭐라고? 편론이죠. 편론. 칼을 쓰지 못하고 서 있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신장이면 죽이겠는데 자기 동생일 수도 있어서 칼을 못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원수 또한 적진, 금, 사진, 80여 접에 싸우는지라 어찌 벗어나리요? 또 뭐라고? 편론.
있죠. 밑줄 쭉쭉쭉 쳐놓고 다른 거 하나 골라라. 너무 유치하지만. 아니면 하나 해놓고 이게 나타난 다른 거 골라라. 작품 5개 주고. 이럴 수 있겠죠. 편론. 원수가 앙천탄식이 뭐라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를 우리 형제가 수년 동안 공부하다가 지금 와서 죽게 됐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명월대사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세요. 라고 통곡을 했어. 그랬더니 명월대사가 외쳐와 봉아 선아 그 말이 정신을 잃지 않게 말게 하라. 뜨그득뜨그득 말이 니네 같은 말이 정신을 잃지 않게 해라. 그랬더니 봉과 선이 그새서야 정신을 차려. 비록 짐승이나 어찌 적진 중에 쌓이고 정신을 못 차리냐? 채를 들어 이루마니 막 채찍을 했어. 그랬더니 말이 신호장식을 뛰어넘어 진중을 벗어나 천남의 말을 물리치고 활용을 찾아 데리고 돌아왔다. 이제 이 말이 영웅인데 말이 그치? 이튿날 공과 선이 보통 오늘은 공을 되겠다라고 하니까 천남이가 본진으로 향하다가 공과 선영대가 쫓아오니까 얘가 또 이번에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얘가 이제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합니다. 하느니 많이 타국이 와가지고 내가 대공을 그러니까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봉이하고 선이에게 죽게 됐으니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서 도망갔어. 그랬더니 자기 몸은 피하고 허인만 보이거늘. 이거 무슨 얘기야? 네 번째 줄 밑줄. 야 지금 누가 천남이가 막 하나님 짜자잔 하고 나서 막 산으로 도망을 갔어. 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래서 봉이랑 선이랑 막 쫓아갔더니 얘는 없어. 얘는 없고 누구만 허수아비 같은 사람만 있다 이거지. 뭐한 거야? 그러니까 도술을 부린 거지 지금 천남이가. 허인만 보이거늘까지 이거 뭔가 흉계다 라고 생각을 했대. 적장 흉계에 빠진 줄 알고 밑줄 적장 흉계에 빠진 줄 알고 알아챘어 다행히. 그래서 돌아보자 하나 방풀 일성에 둘이 좌우로부터 산천을 녹이는지라. 뭔지 알겠죠? 얘네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우리 이거 뭔가 작전에 말린 것 같다. 다 돌아가자. 그래서 둘이서 딱 돌아가는데 막 불이 나는 거야. 여기 천재 사람 천재. 어떡하지? 큰일 났지 지금. 불이 막 이러고 났어. 이러고 있어? 아까 얘들아 어제 일은 어떻게 됐었지? 어제는 얘네가 탈출했잖아. 탈출하면서 누굴 데려왔다고 거기서? 활용이도 잡혀있었던 우리 편이야. 활용이를 구해가지고 데려왔었다고 그랬지? 근데 오늘은 지금 천남이 쫓아가다가 얘네가 지금 포위가 된 거잖아. 불로 이상합니다. 이때 활용이 장하에 있다가 원수간 후에 화강이 충천함을 보고 말을 놓아 동부에 들어가 화강에 쌓였더니 마침 천남이 불을 피하여 마주 나오거늘 새 장수가 일시에 달려들어 목을 치니. 뭔지 알겠어? 자 어떻게 된 거야? 얘네 둘이 지금 봉이 선이야. 화강이 충천에 있어. 너가 활용이야. 너가 멀리서 이렇게 보면 쟤네 큰일 났네? 그래서 네가 간 거야. 그래서 얘네를 구했어. 구해가지고 이 불길을 뜨뜨뜨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됐지? 나오는데 내가 천남이야. 내가 여기서 짠 이렇게 나타난 거야. 칼 주고. 그래서 내가 이야 했어. 그래서 나를 벼었어. 뱉는데 내가 나가는 거야. 천남이가 아니야. 지금 여기야. 목을 치니 일시에 세 장수가 일시에 달려들어. 어딘지 알겠지? 세 장수가 누구야? 봉이, 선이, 활용이. 달려들어. 목을 치니 천남이 목을 쳤더니 천남이가 아니라 초인이야. 지푸라기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윽고 불이 점점 들어오거늘 밤은 이미 삼경이라 그러니까 깊은 시간 됐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르러 부채를 꺼내. 야씨 부채. 별별 다 나온다 그치? 부채를 꺼내 거꾸로 잡고 물숫자 3개를 쓰니 이윽고 서쪽으로부터 검은 먹구름이 일어나서 일진 풍어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래서 그 불이 꺼졌다. 이런 식으로 어때? 얘 좀 전기적인 요소도 아주 많이 나타나죠. 이때 황제가 불길만 오르는 걸 보고 또 하늘을 이제 탄식합니다. 이 황제가 뭔가 손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저기다 저렇게 했으니 어쩌냐 저거 큰일 났네. 이제 그럼 나는 이 병사를 어떻게 물리치냐? 뭐 그랬어? 하시고 자결코자 학원을 뭐 한다고요? 일단 장수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 이 왕은. 그러니까 내가 쟤네를 어떻게 상대하겠어? 천남이 저 부대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은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데 종석이라는 신하가 봉과 선 형제는 그 화를 피할 거니까 황상은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라고 위로했어. 오경이 되어 더 이제 깊은 새벽 시간 진중에 요란하면 한 장수가 필마장기가 뭐라고? 말 하나만 딸랑 타고 들어오거늘 손 진중에서 원수가 오는가 하여 보니 원수가 아니요 천남이가 용천봉을 들고 아이고 송나라 황제는 항복하라 막 이래. 장사 10여 명을 베고 회행 막 돌아다녀. 종석이 죽기로 막으나 어찌다 말이오. 편론이죠. 이때 봉과 선영제 활용이 불을 피우며 돌아오는 길에 불을 피하여 돌아오는 길에 적진에 잠깐 들어가니 천남이 없어. 어디 갔어 얘 지금? 천남이 어디 갔어? 황제한테 갔잖아. 황제한테 갔어.
알았으니까 자 지금 상황 알겠지? 여기서 자 아까 뭐라고? 니네가 나를 뵀더니 내가 누구야? 풀이야 풀. 그랬어? 그러니까 니네는 어디로 간 거야? 궁으로. 그러니까 니네 진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철남이네 진중으로 간 거야. 나 잡으러. 철남이 잡으러. 알겠지? 니네는 일로 갔는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갔어? 니네 왕 잡으러 일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왕한테 지금 야!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나 죽어야 되나 봐. 이러고 있는 상황이야. 니네는 철남이한테 간 거야. 지금 철남이네 진중에. 그러니까 거기 철남이 있어 없어? 없어. 지금 제정이가 있으니까. 그 상황이야. 철남이네 진중에 가서 이놈이 우리를 유인하여 상복으로 보내고 황제한테 간다 보다. 큰일 났네. 원수는 나를 살려주십시오. 적진에서 무슨 소리가 나. 얘 지금 어디 있다고? 적진에 있는 거잖아. 철남이네. 근데 갑자기 나를 살려주세요. 누구 소리가 나. 그래서 뭐지? 그러고 봤더니 세자야. 세자가 아까 잡혀갔잖아. 그지? 그래서 수족을 요동치 못하게 막 묶어놨나 봐. 원수가 세자를 데리고 본진으로 돌아올세. 구했지. 그러니까 세자를 구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철남이 이제 또 어디서 만날까? 얘들아 봐봐. 얘는 여기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고 나는 니네야 니네. 내가 철남이니까 나 여기 있네. 나 여기 있고 니네는 지금 세자까지 구했네. 세자까지 구해가지고 쭉 오고 있는 거야. 마주친 거지 이제 우리 이렇게 싸우겠지 이제 여기서 이거야. 데리고 돌아올세. 삼지창을 들고 내가 황산하게 오면 한국깨라 막 이러고 하고 있어. 알겠지? 그 상황에 니네가 딱 온 거야. 황상이 용포자락을 떼어 땅에 놓고 통곡하거늘 이제 그러니까 항복하려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공가선이 철남은 우리 황상을 해치지 말라. 니네 우리가 돌아왔다 막 이래. 그러면서 칠성검을 번쩍 들어가지고 철남이 든 팔이 땅에 떨어지거늘 어허 내가 이러고 있었는데 니네가 내 팔을 쳤어. 그래서 팔이 잘라졌어.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상황 알겠어? 이게 황제. 니네 황제. 내가 황제는 삼지창부터 죽이려고 해! 이러고 있는데 니네가 내 팔을 형! 이렇게 한 거. 됐어? 팔이 떨어졌어. 그래서 땅에 떨어지거늘 철남이 경황하여 깜딱 놀라가지고 자기네 본진으로 도망갔다. 된 겁니까 여기까지? 본과 선이 내달아 외쳐봐. 개같은 왕을 들으라. 너는 강포만 믿고 범람한 뜻을 두매. 그러니까 니네가 큰 나라기 때문에 우리를 침략한 거는 니네 황제가 우리 황제가 진노 크게 화가 나서 나를 보내 니네 죄를 물으라 해서 내가 왔다. 나의 부친을 모시고 나에게 나와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나라를 소멸할 것이니 빨리 항복해라. 자, 뭔지 알겠어?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제? 봉이랑 선이가 또 나 쪽으로 온 거야. 우리 집에 온 거야. 니네가 와가지고 야, 니네 내가 황제 때문에 내가 안 죽이려 했는데 빨리 우리 아버지 데리고 나와. 항복해. 니네가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야. 니네 아버지가 여기 있나 보지 지금. 그지? 그랬더니 한데 호황이 더욱 분노하여 내가 이쪽에서 이를 가며 달려들어 싸워서 시비하며 승부를 정하지 못하며 호황이 당치 못한 줄 알고 본진으로 달리거늘 내가 막 도망가. 백범이 생각하되 적진 중에 무슨 흉계가 있는데 여기도 있죠. 적진 중에 무슨 흉계가 있도다 라고 생각을 해. 똑지네 똑져. 그죠? 안 따라가고 하고 적진에 들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않고 본진으로 돌아갔다. 얘네 쪽으로 다시 돌아갔어. 호황이 진문을 크게 닫고 여러 장소를 불어. 본과서는 이 미로는 잡지 못한다. 그냥은 못 잡는다. 하니 즉시 활수를 잡아내요. 활수가 누구야? 니네 아빠야. 니네 아빠. 알지? 니네 아버지를 잡아서 진중에 가둬놓고 말하기를 네가 항복 안 하면 네 자식들하고 같이 죽일 거야 라고. 자 내가 맞지? 내가 여기 할아버지 니네 아버지가 있어. 니네 아버지를 놓고 야 네가 항복해. 그래서 니네 새끼들도 다 항복하게 해. 그럼 살려줄게. 이러고 지금 이 아저씨한테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분노해가지고 우리 삼부자가 다 죽을지언정 어찌 너에게 항복을 하겠는가 하더라. 본가 선영대가 마음에 한 칼로 적진을 소멸코자 하되 진중에 들어가 어찌 옥석을 분별하리요? 라며 통곡하더라. 이 말 알겠지? 얘네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실력은 된다 이거잖아. 전부 죽여버리고 싶지만 어느 게 아버지인지를 모르는 거야. 여기 막 이제 안개도 껴있고 막 이러니까 어느 게 아버지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다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울기만 하고 있더라. 예, 됐나요? 자, 보통은 얘들아 이런 고전소설이 이렇게 전장에서만으로는 잘 나오지 않아요. 니네도 알잖아.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서사가 좀 나오면서 전장이 나오는데 요번 이 모의고사에서는 완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전장 얘기만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쉬워요. 당연히 스토리가 없잖아. 쉬워요. 단지 뭐런 거? 그러니까 순서 누구네 편에서 어떻게 됐고 화룡이가 뭐 어떻게 구했고 얘가 어떻고 철남이가 어떻고 그래서 이렇게 전장 한마디로 장면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인물이 한 거,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 한 일 이런 것만 순서대로 쭉쭉쭉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야. 이런 거. 43번 적절하지 않은 거. 불 끈 거 누구니? 불 낸 게 누구니? 철남이죠. 불 끈 거 누구니? 활용이 껐잖아. 활용이. 그래서 2번이죠.
그러니까 활수는 항복하라는 호황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죠? 아버지 마지막에. 응? 3번. 활용은 철남이 불길을 피해서 마주 나왔다고 착각한다. 자, 요게 좀 헷갈렸던 거잖아, 니네. 4번, 5번부터 볼게요. 황제는 백범에서 철남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죽으려고까지 했잖아. 맞니? 5번. 백범은 노무 때문에 적길에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느 게 신장인지 동생인지 몰랐죠? 자, 3번 보세요. 3번 얘기가 어디냐면 얘들아, 여기 봐봐. 이게 문제잖아. 이 문제 옆으로 여기 보면 돼. 바로 옆에 봐봐. 자, 활용이 장아 있다가 짜짜짜를 보고 들어갔죠. 그래서 말을 놓아 동구에 들어가 화강에 쌓였더니 마침 철남이 불을 피하여 마주 나오거늘 불을 피해서 마주 나왔다. 이러니까 철남이 불길을 피해서 마주 나왔다고 착각한다. 자, 얘는 불길을 피해서 나오거늘 새 장수가 달려들어 목을 치니 철남이 아니요 총인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철남이가 얘가 불 피해서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얘네가 나오다. 아까 얘네가 나오다가 나 쳤잖아. 기억나지? 쳤잖아 아까. 근데 나 뭐였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누구의 계략이요? 얘의 계략이었잖아. 철남이의 계략이잖아. 이때 난 어디 갔어? 왕한테, 그죠? 황제한테 가고 있었잖아. 그치? 그 계략이지만 얘는 몰랐잖아. 활용이는. 알겠니? 활용이는 진짜로 얘도 불길을 피해 나왔군. 잘 됐군. 쫓아가서 빡! 이었잖아. 됐니? 그러니까 3번. 활용은 철남이 불길을 피해서 마주 나왔다고 착각한 거잖아. 이해됐어 이거? 활용 누구야? 철남인 줄 알았잖아. 그지? 그랬는데 아니었잖아. 그래서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알겠어요? 4. A, B. 자, B 4번. B는 A와 달리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며 상대의 잘못 지적했니? 네 죄를 물으러 왔으니 짜짜 그죠? 네 죄를 물으러 왔어. 그래서 현재 상황에 관한 자신들의 요구사항 뭔데? 야, 우리 아버지 모시고 빨리 항복해라. 나오고 아버지 모시고 데려다 주고 항복해라. 이거죠? 다시 5번. 백봉이 대결 도중에 후퇴하는 호황을 쫓지 않고 활수에게 향하는 거에서 가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모습. 뭐라는 거야? 활수에게 향했어? 아버지한테 갔어? 아버지 어디 있는데? 적진에 있단 게? 적진으로 안 갔잖아. 안 따라갔잖아. 안 따라가고 다시 본진으로 갔더니 뭔가 이거 흉계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 알겠니? 요런 거 잘 파악해야 돼. 얘가 잘 깨달았나? 이해하고 있나?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그러면 가서 마저 내일 시험 볼 때 준비하든지 여기서 하든지 그런 거 알아서.